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실패는 성공의 밑거름이다. 실패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멋지게 실패할 각오를 하라 혹은 실패한 뒤에 오히려 더 크게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마치 실패가 강력한 동기유발 요인이나 되는 양 하는 말들은 틀림없이 실패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지어낸 말일 것이다. 아직 자수성가하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나 경제적인 자유를 꿈꾼다. 사업가들은 계속적인 성장과 번영을 추구한다. 그러나 그들 중에 구멍가게 수준의 작은 성공에 만족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래서 늘 문제가 발생한다. 그중 대다수는 실패하고 극소수만 성공한다. 그것이 자본주의의 법칙이다. 그러나 실패하는 대다수도 아마 장사가 안 돼서 힘들게 꾸려나가다가 종국에는 손들고 마는 수준 정도일 것이고 진정한 실패는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다. 성공의 경우도 깊이 따지고 들면 이와 비슷한 정도일 것이다. 하여튼 어영부영하다 흐지부지된 일을 가지고 거창하게 실패라고 부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때로는 목숨까지 걸고 도전했다가 참담하게 패배한 경우에 비로소 실패했다는 표현이 적합하지 않을까 싶다. 실패한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 한때 언론 지상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조용히 사라졌던 그 무서운 아이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들은 실패는 성공의 밑거름이라는 말처럼 모두 제기했을까? 실패 후 재기가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나처럼 많이 아는 사람은 아마 드물 것이다. 나는 실제로 90년대 이후 실패한 사업가들 중에 재기한 사람을 단 한 명도 알지 못한다. 대충 실패하고 대충 재기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도대체 누가 실패 후 멋지게 재기했다는 말인가? 도대체 누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고 주장하는가? 아마 당신이 성공학 책을 단 한 권이라도 읽은 사람이라면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수중에 돈만 다 날린 정도를 가지고 실패라고 부르지는 않을 것이다. 여기서 한번 당신이 거액의 빚을 지고 도산하거나 부도를 냈다고 한번 가정해보라. 실패 후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은가? 아마 부모와 당신이 살던 집은 경매로 넘어가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지고 당신은 자신의 한 몸조차 쉴 곳을 찾기 힘들 것이다. 세상은 당신을 배척하고 당신과 당신의 가족은 모든 채권자들의 빚, 독촉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금융기관의 합법적인 해결사들은 전화 독촉은 물론이고 압류장을 보내고 모든 법적인 절차로 당신에게 엄청난 압박을 가할 것이다. 어쩌면 당신은 채권자들의 사주를 받은 조직 폭력배들에게 갖은 고초를 당하고 쫓기게 될지도 모른다. 보증을 선지인들에게 당신의 부모와 자녀들이 겪어야 하는 수모와 고난은 당신이 받는 고통의 수십 배가 될지도 모른다. 당신이 제대로 된 사업가라면 최후까지 최선을 다했을 것이므로 궁극에는 돈 한 푼 없는 신세로 전락할 것이다. 물론 주변에서는 당신이 돈을 빼돌렸을 거라고 수근대며 믿지 않을 사람들이 대다수고 가장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가까운 친구들일 테지만 그리고 어쩌면 당신은 또 경제사범으로 수배받고 도피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몰릴지도 모른다. 길거리를 걸어가는 모든 실패하지 않은 사람들의 처지를 부러워하며 대낮에 거리를 활보할 수 있는 자유조차 그리워하게 될지도 모른다. 사회의 실패자로 낙인 찍힌 당신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의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에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맛보게 될 것이다. 어쩌면 당신은 목에 밧줄을 걸어 죽을 생각으로 두려움에 떨며 매일 밤 꿈에서 자살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 아침에 눈을 뜨며 의식이 깨는 순간 당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침 햇살의 의미가 축복이 아니라 악마의 저주로 다가온다는 의미를 절감하게 될 것이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어떤 것인지 당신은 비로소 그 의미를 알게 될 것이다. 물론 당신은 그 과정에서 가족과의 관계는 물론 당신이 한때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 찾아온 어두운 변화를 목도하게 될 것이다. 그 악몽은 지워지지 않고 영원히 당신이 죽는 날까지 따라다닐 것이다. 누가 감히 실패를 논하는가? 도대체 누가 실패를 성공의 디딤돌이라고 말하는가? 2000번에 가까운 시행착오를 하고 전등을 발명했다는 에디슨인가? 753번이나 출판 거절을 당한 끝에 564권의 책을 출간했다는 영국 소설가 존 크리시인가? 삼진 아웃을 1330번이나 당했지만 714개의 홈런을 쳤다는 야구왕 베이브 루스인가? 하원의원 선거에서 3번 낙선, 상원의원 선거에 1번 낙선했다는 링컨인가? 포드사로부터 해고당하고 생애 중 가장 힘들고 좌절했었다는 리 아이아코카인가? 동서양을 막론하고 성공학 작가들이 말하는 실패란 대체로 낭만적인 코미디에 가깝다.
도대체 어느 작가가 실패를 경험하고 실패를 안다는 말인가? 그들은 모두 실패를 단순히 실을 갚는 패쯤으로 여기는 것 같다. 그들이 흔히 말하는 실패자들은 한 번도 신용카드 회사의 독촉을 받은 적이 없고 채권 회수기관의 협박을 받은 적도 없고 가족의 사랑을 잃은 적은 더더욱 없다. 그들이 겪었던 실패는 우리가 신문지상에서 흔히 목격하는 실패가 아니다. 영웅들이 말하는 실패란 어찌 보면 그들의 삶에 재미를 더해주고 활력소가 되었던 작은 에피소드에 불과한 것이다. 도대체 누가 실패다운 실패를 했음에도 멋지게 재기했다는 말인가? 멋지게 실패하고 멋지게 재기한 사람이 당신 주위에는 있는가? 아마도 당신이 읽었던 성공학 책에서 말하는 실패란 실패다운 실패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작가가 지어낸 말이거나 예외 중에 극히 예외를 말하는 것임에 틀림이 없다. 성공의 연은 실패의 역풍을 받으며 솟아오른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인간은 실패에서 배우는 것보다 성공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운다. 작은 성공이 더 큰 성공을 낳는다. 왜 우리가 성공에서 배우면 될 것을 실패에서 배운다는 말인가? 그렇다. 실패를 두려워하라. 실패를 해도 멋진 에피소드로 삼을 만한 작은 실패를 하라. 절대로 재기불능의 실패에 빠져서는 안 된다. 99번 성공해도 단 한 번의 실패로 재기불능이라면 그 또는 그녀는 실패한 것이다. 꿈은 젊은이의 것이며 후회는 노인의 몫이다. 후회가 꿈을 대신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늙은 것이다. 나 역시 후회를 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라면 나는 포기할 때마다 그 뒤에 더 큰 행복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며 기꺼이 내 모든 행동에 책임을 졌다는 점이다. 그렇다. 나는 매번 불합격했고 끝없이 실패했다. 그러나 잘 떨어졌고 잘 실패했다. 나는 떨어지고 실패할 때마다 매번 전진했고 그 전보다 더욱 크게 성장했다. 중학교, 고등학교와 대학교 3번의 입학시험 모두에서 불합격했던 학창시절 콤플렉스는 오히려 나를 분발시켰고 그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한 결과 학습 분야에선 나는 오히려 보통 이상의 능력을 키울 수 있었다. 다른 실패도 마찬가지였다. 그렇게 많은 실패를 경험하지 못하고 쉽게 성공했더라면 결코 지금과 같은 다양한 인생은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다. 고백컨대 내가 글을 쓰겠다는 의지를 키우고 작가로 등단할 수 있었던 것은 경제사범으로 도피 중에 3년간의 전적으로 힘입은 바 크다. 내가 운영하던 사업체가 부도를 겪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은 작가와 철학자로서의 삶은 물론 상상조차 못했을 것이다. 정말 잘 망한 것이다. 삶은 세옹지마의 연속이다. 인생은 잃고 얻는 것에 반복 활동을 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것을 잃으면 다른 것을 얻고 다른 것을 얻으면 또 다른 잃는 것이 있다. 성공은 그리 좋은 선생이 아니다. 실패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지만 당신이 이미 실패한 상태라면 그래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당신이 게임을 포기하지 않는 한 아직 당신 인생에 막이 내린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나 역시 성공보다는 훨씬 많은 실패를 경험했다. 실패에 관한 한 나는 전문가다. 실패를 경기로 치면 아마 국내 선수권을 획득했을 정도다. 2번 다시 재기하지 못할 것 같은 치명적인 실패도 여러 번 있었다. 무리한 증권 투자로 깡통을 차 오랫동안 빚 독촉에 시달린 적도 있고 다니던 회사에서 업무 실수로 권고사직을 당하기도 했으며 부동산 임야 투자에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날린 적도 있다. 미술품과 골동품 투자는 물론 옛날 화폐와 우리 영화 초창기의 포스터와 시나리오 등 근대사 컬렉션에도 손을 대보았지만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 내가 직접 설립하고 실패한 기업만도 10여 개를 넘는다. 증권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와 기업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사업 등 3개 업체는 제세시장에 상장까지 되었지만 닷컴 버블의 소멸과 함께 휴지 조각만 남기고 사라져버렸다. 90년대 중반에는 사업 실패로 하나님도 구원해주지 못할 것 같은 캄캄한 절망 속에서 나 홀로 3년 이상을 보낸 적도 있다. 조폭에게 납치당하고 채권 폭력배에게 쫓겨 바닷가에서 1년 이상을 보내기도 했다. 5년 동안 탄탄 궤도를 달리던 사업이 순간의 판단 미스로 단 6개월 만에 파산해 9개의 경찰서 유치장을 14일 동안 샤워 한 번 못하고 전전한 적도 있으며 고무신을 신은 상태에서 팔찌와 발찌를 차고 지하철을 통해 압송당하기도 했다. 그리고 긴급 석방으로 비록 이틀 만에 풀려나기는 했지만 서울구치소 감방에도 있어 보았다. 그러나 그때마다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으며 끝났다고 생각될 때 더욱 매달렸다. 실패는 아직 내게 패배가 아니며 실패는 다른 사람보다 더욱 강한 신념을 가졌음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굳게 믿었기 때문이다.
경쟁심과 세상에 대한 적개심이 없었다면 나는 아무것도 되지 못했을 것이다. 실패 후 재기가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아마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나는 매우 힘든 길을 걸어왔다. 실제로 나는 어영부영 실패하고 어영부영 재기한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국내에서 사업에 크게 실패하고 재기한 사람은 쉽게 찾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내가 남들과 달랐던 점은 나는 그때마다 실패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으며 역사는 치열하게 투쟁했던 패배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떠올리곤 더욱 분발했다는 사실이다. 지금도 나는 많은 일을 계획하고 있다. 내게는 노년의 정체성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성숙함이 더했을 뿐 나는 후반기 생에서 더 큰 전성기를 기대한다. 그것은 단순히 나이 먹음이 아니라 실패의 경험들이 쌓여 만들어진 성숙함이다. 또한 나는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숱한 실패를 겪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이제 나는 실패 뒤에 숨은 성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즐기기까지 한다. 때로 시련과 역경은 내게 성취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로까지 느껴진다. 성공은 역경과 실패를 앞세우고 온다. 그러나 역경과 실패는 낙담이 아니라 용기를 내야 할 기회이다. 평생 실패하지 않는 일만 하겠다. 는 삶의 자세를 지니고 절대로 실패하지 않겠다는 생각에 얽매인 사람은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분명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만 한다면 실패도 없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망신을 당하거나 비난을 받는 일도 없을 것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실패했을 때 크게 낙담하여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기회가 온다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겠다고 굳게 마음을 먹는 타입이다. 성공은 실패가 빚어내는 작품이다. 뛰어난 사람일수록 잘못이 많다. 그만큼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 때문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의미 있는 실패를 한다. 비즈니스, 스포츠, 연애, 교육, 과학, 의학, 정치 등 여러 방면에서 탁월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을 조사하게 되면서 나는 그들 모두가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인생의 어떤 지점에서 그들 모두는 실패를 맛보았다. 어떤 사람도 순조롭게 성공에 이른 사람은 없었다. 그들은 시련과 역경, 실패, 퇴보, 갈등, 스트레스, 타인으로부터의 거부, 실망, 패배, 그리고 좌절을 경험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비틀거렸고 넘어졌었다. 하지만 그들이 보통 사람들과 달리 뛰어났던 것은 무언가 일들이 잘못되었을 때였다. 실패를 단지 실패로 끝낼 것인지 아니면 성공의 밑거름으로 삼을 것인지는 그 후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다. 실패를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성공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가장 큰 실패는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실패하지 않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도전하지 않는 것이다. 패배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얘기하기 시작하면 당신은 이미 패배한 거나 마찬가지다. 어느 누구도 정상을 향해 곧바로 올라가지는 못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시련과 장애, 그리고 절망적인 패배와 맞서야 했다. 그들은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과 회의와 싸워야 했다. 성공한 사람들은 적절한 전망을 통해 두려움과 실패를 다스리고 난관으로부터 힘과 지식을 얻는 법을 배웠다. 그들은 자신들의 실수를 이용하며 실제로 그것으로부터 이익을 얻는다. 평범했던 그들이 비범하게 된 것은 뼈아픈 실패와 좌절을 딛고 그 경험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성공을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성공이란 불리한 조건에 맞서 여러 번 승리를 거둔 뒤에야 찾아오며 또한 실수는 미래의 또 다른 성공을 위해 보다 영리하고 똑똑해질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다. 성공은 그리 좋은 선생이 아니다. 그것은 똑똑한 사람들이 패배할 리 없다는 생각을 하도록 유혹한다. 그것은 미래로의 믿을 수 없는 안내자다. 그렇다. 성공의 핵심 요소는 실패를 수용하고 조롱을 당하고 하루에도 수백 번씩 어려움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가에 있다. 그리고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기꺼이 바보가 되어야 한다. 위대한 사람들의 성공 비결은 어려운 고비를 이겨내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데 있다. 늑대의 지혜를 배워라. 통계상으로 늑대들은 10번 사냥을 시도해서 겨우 한 번 성공한다. 실패를 해도 멋지게 실패하라. 어영부영하다 흐지부지 되는 일은 실패라고 할 가치조차 없는 것이다. 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데서 나온다. 역경과 실패를 끝내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를 알지도 못한 채 이 세상을 떠날 무리들 중에 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실패의 수업을 통해 배우는 사람은 마침내 기회를 포착하여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다. 실패는 바느질할 때 사용되는 말이고 포기는 김장 담글 때 사용하는 말이다. 실패는 분명히 성공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 성공과 실패는 선택할 수 있다. 열등생에서 우등생으로 궤도를 수정할 수 있는 정도의 추진력이 필요하지만 실패에서 성공으로의 진입은 당신의 마음먹기에 달렸다. 내가 했고 다른 많은 사람이 했던 것을 당신이라고 못할 리 없지 않은가. 실패를 극복하는 7가지. 1. 어떤 상황에서든 침착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 좌절은 성공을 위해 지불하는 일종의 대가이기에 실패가 반복된다고 스스로를 원망해서는 안 된다. 성공적인 미래를 위해 스스로를 가다듬는 자세가 필요하다. 2. 스스로에 대한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 연이은 실패를 맛보면 스스로에 대한 눈이 흐려지게 된다. 깊은 상실감으로 자괴감에 빠지거나 스스로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해지기 쉬운데 현재 처한 상황을 이성적으로 바라봐야 실패를 극복할 수 있다. 3. 혼자 총대매고 있는 것은 답이 아니다.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지는 것은 스스로를 공경에 빠뜨리기 쉽다. 혼자 해결하지 말고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다 보면 의외의 해결 방안이 나올 수 있다. 4. 버릴 수 있는 건 과감히 버려라. 이상적인 목표만 추구한다면 현실을 놓치게 된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고 새로운 목표를 잡아야 한다. 5. 원인은 반드시 파악해야 한다.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이 필수다. 똑같은 실수를 저질러 황금 같은 두 번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6. 무너지지 않고 자신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 실패했다고 못난이가 되는 것은 아니다. 패배감에 젖어 있기보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스스로를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다. 주변의 비난에 굳건한 멘탈갑이 혹독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자. 7. 지나간 일에 미련 두지 말아야 한다. 과거에 묶여 있다 보면 현재의 중요한 순간을 놓치기 쉽다. 한번 겪은 실패가 인생의 오점이라는 생각을 털어버리고 빨리 플랜 B로 갈아타는 것이 내일을 위해 낫다.